김건희 특검의 새로운 수사 소식도 취재됐습니다. 어제 조사실에서 전직 대통령 부인은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것은 맞다면서도 여론조사 업체 P&R이 언론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 명 씨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내용은 달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포토라인에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명 씨로부터 20대 대선 기간 동안 81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58건은 여론조사 업체 P&R이 수행한 공표용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어제 특검 조사에 명 씨의 여론조사를 받아본 것은 맞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며 P&R을 언론사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R은 명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등장하는데 이때 이 명칭이 여론조사 업체를 뜻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화합니다. 2021년 7월 명 씨에게 한 언론사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P&R 여론조사를 중단시켰다며 이재명 쪽에서 문제 삼아온 게 통한 것 같아 항의가 필요하다고 보냅니다. 그러자 명 씨는 정리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합니다. 언론사로 알았다는 진술과 달리 P&R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의혹에 대해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2022년 나토 순방으로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대여했다고 했지만 지난 5월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홍콩 등에서 모조품을 샀다고 적었습니다. 설명이 바뀐다는 지적이 나오자 어제 조사에선 돌연 2022년 대통령실 해명은 김 여사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에게도 묻지 않고 해명 입장을 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특검에서 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생각보다 심플하게 길지 않게 조사를 했잖아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건희가 막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요. 공부하느라 석사과정 하느라 뭐 주가 조작 이런 거 개입할 여지가 없었어요 라고 하니까 특검에서는 너 그때 증권사 직원이랑 이러이러한 통화 녹취한 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이른바 그 7초 매매. 네, 통정 매매로 정황 의심되는 그런 것도 다 이제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추궁을 했다라는 거고요. 내가 그런 주식 신경 쓸 뭐 시간도 없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직접 통화하고 한 내용이 있으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 공정 개입 관련해서는 나는 그 명태균이 가지고 온 그 P&R 여론조사 그게 여론조사 업체인지도 몰랐어. 그 P&R이라는 언론사가 있는 줄 알았고 그 내용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검에서는 이미 김건희와 명태균이 주고받은 카톡도 다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카톡에서 김건희가 뭐라 그러냐면 땡땡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P&R 여론조사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 이재명 쪽에서 문제를 삼은 것 같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캠프의 전략본부장급 지시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P&R 디테일하게 예, 이 P&R 여론조사 문제 삼고 있으니까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은 것까지 특검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P&R이 언론사인 줄 알았어요. 이런 이제 진술을 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진법사 이 음. 청탁 관련해서는 지금 뭐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물론 본인은 배달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네. 그거 플러스 뭐 인삼차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고가의 물품들을 받았다라는 건데 김건희가 저는 인삼이 체질에 안 맞아서 저 태양인이라서요. 인삼이 체질에 안 맞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도 다 물증이 있습니다. 아. 일단 김건희와 통일교 측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자도 있는데 거기에 예. 보면 김건희가 아우 인삼 먹고 제가 건강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건진과 윤건희가 주고받은 윤건희가 카톡도 누구예요? 윤건희요? 윤 본부장. 아, 통일교의 윤 본부장. 윤 죄송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죄송합니다. 그 건진이 그 윤 본부장에게 구속된 윤 본부장에게 부탁받은 물건 잘 전달을 했습니다. 둘 다 건진이 한 말이에요. 화살표가 잘못됐네요. 네. 여사가 다이아가 큰 거라서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아, 네. 이런 내용들까지 다 확보를 했고 네. 마지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반클리프 목걸이 있잖아요. 예. 김건희 진술이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빌렸다
빌린 거다. 거다. 모조품이다라고 네. 했다가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거 홍콩 여행 가서 짝퉁 산 거 엄마 선물했다가 그때 순방 갈 때 빌렸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짝퉁 산 시기 홍콩 가서 산 시기가 2009년인가 10년쯤 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특검이 또 이 목걸이 언제 출시됐는지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 디자인이 출시된 건 아. 2015년이었습니다. 짝퉁 산 게 2010년이라고 그랬는데 야, 이 모델은 출시 자체가 2015년에 된 건데 어떻게 2010년에 사냐. 모델이 안 그렇죠. 나왔는데. 네. 그런 이제 저 특검의 검증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뻔히 보이는 아니면 바로 반박 가능한 거짓 진술 내지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게 경우 뭐- 바로 영장 청구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맙죠. 사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의 고맙죠. 그 전략입니다. 사실은 잘 예. 보시면은 김건희 특검이 예. 김건희를 1회 부르고 바로 영장 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2회 부르면 그때부터 이제 좀 비협조적이 될 가능성 그리고 뭔가 수사를 이렇게 늘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회 조사로 처음부터 그냥 종결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질문이 심플하죠. 예. 원래 그 조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추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 조사는 추궁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조사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질문을 하고 네. 이런 뭐 택도 없는 뭐 동문서답이라든지 뭐 약간 봉창 두들긴 소리 같은 걸 갖다가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러세요 하고 바로 받아 적어주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일부러. 뭐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고. 이게 전략이구나. 그걸 뭐 저희 약간 좀 속된 말로는 이게 버팅기는 조사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예. 일부러. 버팅기는 조사. 왜냐하면은 보통 조사는 추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질문하다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럼 좀 딱하잖아요. 그럼 이런저런 자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예. 너 이거 이미 다 수사 끝났어. 이런 얘기하면 너한테 어. 불리해라고 해서 예? 자백을 보통은 받는 게 예. 통산적인 조사인데 네. 버팅기는 조사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헛소리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 쳐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생으로 부인하고 있으니까 예, 예. 구속 수사하게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구속 수사의 염두에 둔 조사 기법인 거죠. 전형적인. 예. 이미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냥 물어보는 거구나. 툭. 일부러 어디서 그리고 샀어요? 좀 틀린 답 계속 하는 거 그걸 이제 즐기는 거군요. 예, 아이고 고맙네 하면서 그냥 계속 받아주는 거죠. 예. 아, 확실히 현업에 계셨던 분이라 다르네. 그러니까. 아,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또 그 김건희 씨는 이거 왜 이렇게 조사가 빨리빨리 진도가 잘 나가지 이상하게 뭐 양쪽이 인상도 안 서로 쓰고 고맙구나, 내 그래. 말이 그러니까 먹히네. 좀 처음에 의아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쉬는 아. 시간에 이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뭐 약간 그런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그래서 높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 조사 도중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검사들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맞아 그런 얘기 그렇죠. 있었죠. 네, 잘해주죠. 맞아요. 당연히 변호인이 뭐라고 안 최민희 하니까. 변호인이 얘기했잖아요. 휴식 시간도 잘 보장해주고. 잘 보자고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그게 이제 말한 대로 그렇지. 네네네 막 그렇군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거 그냥 다 적어주고 이제 그거 가지고 영장에다가는 이렇게 증-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 영업 비밀을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 뭐. 다 아예 알려졌어요.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예.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럴 일이 경험하면 없어요. 안 되죠. 우리는. 저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러니까- 검사 만날 일이 많진 않으니까. 밭글이 맞긴 맞네요. 예, 밭글이 뭐예요? 밭글에 예. 밭글에 받은 그래. 예,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특검은 구속시킬 확실한 질문만 했고 김건희 씨는 확실한 거짓말만 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확실하게 구속시킬 확실한 질문을 했는데 확실한 거짓말만 해서 특검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렇죠. 쾌재를 불렀다고 밭글에 써 있어요. 네,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쾌재라고 써 제가 있어요. 이규현 부총장을 만나기 전에 예. 다른 이제 예, 예. 그 방송에 가서 예.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 이 특검 어제 소환은 예. 사실상 이게 거짓말을 마음껏 하라고 네네네. 차려놓은 밥상이다. 그렇죠. 거짓말을 공문서에 박아놓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껏 하세요 해놓고 영장이 16시간 만에 가는 거 보면 결국 어차피 김건희라는 사람이 진실을 얘기할 사람 아니라는 거는 네, 처음도 네, 알고 네. 있었을 것이고 사실 그 수많은 거짓말들을 다 받아서 영장에다가 적시를 해주면 이건 증거인멸에 대한 아주 높은 가능성을 그렇죠. 재판부 영장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는 거라서 네네. 저는 김건희 씨는 딱 걸렸다. 그러면 이제 동반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에요? 저는 뭐 거의 뭐 100%라고. 그래요? 둘 다 구속 상황이. 이건 불가피한 상황 같습니다. 구속 자체는.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죄 많은 여성분을 처음 봤어요. 너무 이분은 저도 이렇게 죄 많은 저도 여성분을 처음 처음 봤다. 네. 진짜 와 이런 평론 정말 어이, 처음인데요, 저도. 저 분발하겠습니다. 네. 신선하잖아요. 좀 배우세요. 이게 입장이 다른데 야. 이렇게 죄 많은 여성. 그게 그 헌법 교과서에 각주에 있는 그 약간 그 옛날 미국 무성 영화 제목입니다. 아. 죄 많은 여자. 죄 많은 제발 여자. 진짜 심지어 문학적이까지. 각주에 뜨잖아요. 각주에. 각주까지 봐. 정말 각주를 안 여자다. 달아서 문제잖아요. 우리가 응, 응. 논문에. 죄 그렇죠. 많은 여자 처음이다.